중국 경찰은 확실히 이게 문제 있는 여자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안에 잡히죠. 잡혀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 돈으로 몇백만 원씩 이제 사기치고 들어간 여성들도 있고요. 소매치기 하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마약하다 잡힌 사람들도 있고, 그 75세 된 스님도 이제 횡령죄로 이제 들어와 있고, 이런 것에서 이제 같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살려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안국장한테 돈도 찔러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게 더 덕이 된 거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제 시발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잡혀 앉아서 제가 나오는 TV를 보게 돼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요. 북한에서 주로 파견한 간첩을 잡았다고, 중국에서는 특무라고 하는데요. 간첩을 잡았다고 이제 TV에 나오는가 하면 다음날 친구가요. 신문을 하나 들고 와요. 야, 이게 네가 여기 신문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저를 간첩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딱 잡고 보니까 4명이로 된 집도 있고, 그 다음 이제 통장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 중국에 온 지 지금 4년밖에 안 된다면서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 분명히 이 여자는 일반 북한 사람들하고 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아마 많이 공론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아는 인맥도 동원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디에선가도 이제요 사람이 선하게 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2개월 지났는데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들이 저희 친구가 가서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꾸 이래 하니까 내가 왜 안 오나, 어디 장사 갔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왜 안 오냐. 그래서 3개월째 됐을 때 아마 우리 친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바로 북한 여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제가 잡혀있는 구류소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누구도 안 쳐다보는 너희들 막 공안들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너희 같은 것들도 우리 같은 걸 안 쳐다보잖아. 쫓겨다니는 신분에도 우리 같은 이 늙은이들을 이렇게 건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북송을 시키냐. 만약에 이 사람을 북송시킬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여버리고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막 그분들이 막 진짜 땅에 퍼져버리고 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구류장의 소장이 이 얘기를 공안국장한테 합니다. 그러니 공안국장이 도대체 어떤 여자야 좀 보자 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만약 경우에 저를 이제 잡아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 속에서도 마음속에 아마 다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 뭔가 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친구들과 합의를 하고 저를 풀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들도 무슨 대단한 간첩을 잡은 것처럼 대서특필을 하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풀어주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길림성에서 외사과에서 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걸로 한 7명이 올라와서 신문을 하는데요. 이채 앉는 게 저보고 너가 왜 결혼을 안 했냐. 북한에서 온 여자들은 다 중국에서 남자들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너는 왜 결혼을 안 했냐. 그때 저는 누구한테 선택당하기가 싫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나는 누구한테 선택당하기 싫어서 결혼을 안 했다. 왜? 그것도 중국법에 어긋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외사과에서 일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는 이제 모든 걸 뺏기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다행히도 저는 브로커 전화번호를 하나 갖고 나오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집 뺏기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뺏기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 집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그 안에서 내가 결심을 한 게 나라가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내 편에 서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래도 있는 재산 다 뺏겨도 내 편에 서서 말해줄 수 있는 이 누구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내 편에 서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땅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 나라를 찾아서 가자. 그래서 저는 한국 올 결심을 하게 됐고, 그렇게 풀려나와 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편에 서서 하소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나라를 찾아가기 전에는 내 인생이 절대로 올바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줬던 게 아마 중국에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못 만나게 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마 그런 신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북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도 너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범죄다라고 경찰이 얘기할 때 저는 그때 결심을 굳히게 됐었어요.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나왔으면, 그래도 그 벌어놓은 돈이라도 갖고 나왔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래도 좀 순조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요. 지금 앉아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후회는 나지 않나요? 후회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비록 이게 북한이란 땅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인간으로서의 자기 구실을 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그런 날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후회가 남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 하나, 조국이 없는 이런 슬픔, 그리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 잘못 만난 그 땅에서 태어난 죄,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속에 굳은 의지 때문에 그래도 중국에서 쉽게 그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 저는 브로커 전화번호를 하나 얻어 가지고 나오게 된 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구하죠. 참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어떨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분들이 끝없이 부럽습니다. 왜?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저는 날 때부터 행운을 타고난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나라를 잘못 만나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한테 차려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현실들이 저희들한테 차려지니, 그러니 저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갈망하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태어나신 대한민국 분들 진짜 이런 긍지 높은 생각을 늘 잊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탈북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